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무입니다. 6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2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비축. 이것을 SEC에 승인받았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주인은 최대 전주가 트럼프고요. 대주주가 블랙락 뱅가드입니다. 달러의 주인장, 미 행정부의 수장. 그들이 만들어냈던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여기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비축 승인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비축 자산이다. 비축 자산은 결국 미국 이외의 외환 보유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상금이죠. 미국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달러의 주인장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는 다른 국가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비상금에 비트코인을 집어넣겠다. 그걸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수장이 직접 본인이 가장 쩐주를 있는 그 회사에서 2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비축하였다. 그럼 이게 상승장과 어떻게 맞물릴까요? 상승장이 나오는 초기에 이런 소식을 원래 내보냅니다.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눈치를 까야 된다. 트럼프가 직접 간단하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구축하겠다. 간단 명료한 한눈에 보이는 일괄된 그런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IMF의 핀테크 고위 자문자 그룹입니다. 여기에 전 IMF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입니다. 그녀가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 리플의 CEO 브래드 하우스, 서클의 CEO 제레미 할레예요. 중국 중앙은행, 그리고 리플의 크리스 왓슨, 거대 금융기관들, 이들이 함께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이 함께 새로운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IMF가 뭐 하는 곳일까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식과 맞물립니다. IMF는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 비중을 결정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요. 첫 번째가 미국 국채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 세 번째가 금,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의 목록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디어에서 23억 달러 비트코인을 비축하였다. IMF 고위 자문장 그룹에 리플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직접 언급하고 있죠.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미국의 국가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 이미 승인을 받았죠. 이더리움, XRP, 소로나, 에다를 직접 언급했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허나 승인이 날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시장의 흐름은 결국 상승이다. 또한 여기 언급됐던 코인들은 사실상 100% 선택을 받았습니다. 100%라는 말 제가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결코 100%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서는요. 근데 이거는 과거의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으로 이전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제가 100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그만큼 미래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를 좀 하시죠. 자, 나스닥의 월봉 차트예요. 자,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 17년이 넘었던 양적 완화의 시대로 가고 있죠.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2015년도, 16년 영국발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도 러우 전쟁, 그리고 지금입니다. 과연 시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저는 상승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헌데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더니 약 7개월 정도, 약 7개월 가까이 박스권의 흐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시죠. 횡보하는 기간은 7개월인데 올라가는 기간은, 자 보시죠. 횡보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죠. 올라가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횡보하는 기간은 길수록 올라가는 시간은 탄력적이라는 거. 투자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가을은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고작 7개월을 가지고. 원래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코인 투자로 말씀을 드려도 1년에서 2년 플러스 알파 그 이상 기다리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건 몇 달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주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3년에서 4년 박스권이어도 올라가는 거는 1년이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지금 다가오는 상승장 그 파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포착되어 왔습니다. 블랙락이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어요.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블랙락이 직접 매집하고 있다. SEC에서 암호화폐 코인의 스테이킹 도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즉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블랙락이 자금을 직접 이더리움에 쏘고 있다. 19거래일 연속 자금을 기관이 쐈다. 이더리움이 락에서 불확실성에서 해제를 봉인 해제한다. 봉인 해제가 되면 결국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쏜다.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그렇기에 많은 코인들의 알트코인들의 스테이킹이 도입된다. 기관들이 자금을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로 쏜다.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시장이 알트코인 시장이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또한 이미 관세 이슈는 지나갔어. 가격에 반영돼 있어. 여길 뚫고 간다. 언제까지? 실물 경제 위기 전까지. 주식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블이 이어지고 나면 결국 코인 또한 버블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장세의 주역은 비트코인도 상승에 나오지만 알트코인이 진짜 찐 상승의 주역이다. 가장 핵심은 알트코인 현물 ETF, 불확실성의 공식 해제, 락의 해제. 그렇기에 SEC, CFTC, OCC, FDIC,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SEC, 증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규제하는 곳이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파생사법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규격하는 곳이죠. OCC와 더불어서 막대한 4대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이 성문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4대 문을, 북문, 남문, 동문, 서문을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버블이 직접 오고 있다는 거. 고작 7개월을 못 버티고 이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면 정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트럼프는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줬다. XRP는 다음번 웹 3.0 가치의 인터넷, 그동안 가치는 종이에 있었죠. 종이에서 데이터로 이전한다. 스위프트 2.0 그동안에는 24시간 전산망이 아니었다. 이제는 24시간 전산망으로 바뀐다. 블록체인 혁명, AI 혁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심장이 얹게 된다. 데이터의 값어치가 부여진 그 혈관망, 5대양 6대주, 범지구는 5장 6부, 거기에 혈관을,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지배하는 놈이 리플렛입니다. 그 리플렛 토크에서 XRP가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한다. XRP는 가격이 커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 약 250조 달러, 원화 기준은 36경 원입니다. 지금 XRP 값어치에서 공이 3개가 더 붙어서 곱하기 2에서 3이 더 붙어야 된다. 약수하게 1 XRP 100만 원, 1 BTC 100억.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3,000원 근방에 있는데요. 3만 원까지 버티게 된다면 3,000원대에 있는 건 정말 싼 가격에 잡게 되는 거겠죠. 이미 500원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3,000원대에 있는 겁니다. 다음번 3만 원대 가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승자가 되겠죠. 이번 허들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부적인 집중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강의와 원본, 강의에 대한 원본과 시황과 매프로와 실제 경제 일수를 버무려서 멤버십에서 고작 7만 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 와봐야 제 내공을 직접 체감해 볼 수 있겠죠. 투자자의 눈으로, 금융의 눈으로 바꿔드립니다.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